2013년도에 문화이모작에 참여를 했던 서정호라고 하고요. 지금 충북 충주에서 나름 그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문화이모작이 뭔지 모르고 참여했어요. 그 당시 강원도 인제 서할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글쓰기를 줬었거든요. 똑같은 것들을 늘 하게 되니까 심심해하는 것 같고서 애들을 위해서 뭐 재미나는 거 해줄 게 없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문화이모작에 가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참여를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좀 훔쳐오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획서를 내야 되고 또 뭐 그 기획서가 당선이 되면은 또 뭐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그 시험 사업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이들하고 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 이래서 이제 처음에 문화이모작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 아이들은 거기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학원 끝나고 오면 산촌이라더구나 같이 뛰어놀 친구도 없어요. 집들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고향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서 고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좋겠다. 애들을 데리고 마을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기자가 돼서 리포터가 돼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알게 되지 않겠나. 팟캐스트를 가지고 마을 방송을 이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 하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한 거죠. 제일 먼저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마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하러 나가야 되고 또 인터뷰를 해서 가지고 와서 편집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또 구성을 하고 또 녹음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그 복합적인 교육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할아버지였었어요. 근데 그분의 오미자 농장을 취재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왜 거기 사시게 됐고 6.25 이후에 또 왜 오미자 농장을 하게 됐고 하니까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다른 할아버지로 보이는 것이죠. 또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그냥 동네 아이들이었고 이놈저놈 했던 아이들인데 인터뷰를 하면 서로 존댓말로 하잖아요. 할아버지 오미자 농장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그러면 네 언제부터 이렇게 되죠. 한번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서로 좀 격식을 차리게 되죠.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화제거리가 돼서 뭐 각종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나오고 또 그 아이들이 직접 리포터가 돼서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 중에서 마을을 소개하는 그걸 하게 되고 또 더빙을 하기 위해서 그 방송국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하고 이런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도 많이 바뀌고 그런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또 그 중에 하나는 말도 못하게 개구쟁이였는데 녹음을 하기만 하면은 일부러 소리를 내요. 그래서 뭐 야단도 쳐보고 근데 제가 교육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을.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방송 녹음할 때 한마디라도 하려고 끼워줬어요. 제일 이제 꼬맹이였는데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자기가 딴 애들 조용히 시켜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그런 걸 같이 하는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친해지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도시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으실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을 해드릴까를 잘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없는 거를 드리면 누구나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화합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의 팁이겠죠, 그것도. 단 한 주도 안 쉬었어요. 1년간 목요일마다 저녁에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락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다 다락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또 걔들하고 우리 끝나면 같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맛있는 거 먹는 그 재미도 있는데 걔들한테는 그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꼭 지켰죠. 아마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 글쓰기 다락방에 인원이 다 찼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다락 넓어서 언제라도 누구 아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거기 다니는 아이 엄마가 다 찼다고 하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종의 공개 방송식으로 콘서트를 열었어요. 12인조로 되어 있는 그 실내악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어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중심으로 했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넣죠,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분들한테 오랫도록 마음에 남고 화제거리가 되려면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 그게 제일 사실은 주안점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그 중에 또 노래 잘하시는 분 두 분을 노래방에서 3일간 이제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중창, 마이웨이, 뭐 예스터데이, 10월 어느 멋진 날에 이런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연습을 시켰고, 이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노래를 하시는 거죠. 봤을 때 우리 동네 사람이 저런 걸 하네. 물론 뭐 트로트 한두 곡이야 하시지만 그런 뭐 성악곡이나 이런 거라는 거는 좀 뭐 생경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모르게 노래는 좀 못 하셔도 괜찮은데 턱시도 하고 드레스를 꼭 입으시라. 그다음에 또 아이들한테 제가 각자 임무를 줬어요. 연자가 나오면 스위치 탁 켜고 또 이제 탁 들어가면 살짝 끄고, 굉장히 얘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만 보고 있어요. 언제 나가가 들어가나. 그래서 그 임무를 맡겼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네 꼬맹이들이 저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치고 싶은 박수 더 치시게 되죠. 그 다음날 동네 철물점에 이제 가서 어제 공연 어땠어요? 제가 고등학교 여고를 졸업하고 그런 문화는 저하고 상관없는 문화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준비하셨듯이. 그걸 듣고 돌아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100명이었잖아요, 관객이. 그런데 그것만큼 보람 있었던 기억이 사실은 없거든요. 이곳에서 30년 이상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충시 간호사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후배들한테 또 회장을 물려주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지역사회 가까이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연관해서 또 접목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접목해서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다는 건 카페를 운영을 하는 이유도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제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카페라는 형태를 해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남겨서 유지가 될 거니까 오래오래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매일매일 사실은 고민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카페로 알고 찾아오는 곳이지 여기서 뭐 무슨 문화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셨다가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려면은 우선은 제가 항상 변함없이 그 일을 오래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퀄리티도 필요하고, 그런 두 가지를 다 쫓아가야 되니까, 뭐 두 가지가 아니죠. 심지어는 이제 예산까지 제가 마련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문화 활동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또 그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또 생기는 어떤 리스크 같은 건 어떻게 또 본인이 감당할 것인지, 중간에 자꾸 변화가 생기면 결국 마을 사람들 또 하나 생각하는 게 그거는 결국 가는구나. 그럼 그게 사실은 허탈감이거든요.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 오히려 그건 진짜 줬다 뺏는 것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 저만 보면 그다음부터 공연 또 언제 해요? 공연 또 언제 해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 또 우리 뭐 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서 결국은 3년 만에 이제 그때 생활이라는 게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오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과거에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고 우리가 그런 걸 같이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아이는 고향에서 그런 일을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문화의 모작이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씨를 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뭔가 지역 주민들이든 하여튼 아이들에게 뭔가를 문화기획자가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동참을 시키고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는 당장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언가 그런 계기가 됐을 때 그게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라는 게 꼭 미술을 배워야만 미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악을 하는 사람도 뭐 글을 쓰는 사람도 그림이나 무슨 미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쪽에 있는 사람보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눈이 생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유럽에 어디 사진 보니까 농산물 박스도 하나 이쁘더라. 나도 좀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 거거든요. 그게 저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지. 생활 속에서 뭐 한 가지 그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문화의 모작 프로그램의 그 뭐랄까 효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선언을 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묶이고 아무 말 없이 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게. 그래서 간혹 뭐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저보고 그냥 게릴라라고 그래요. 늘 누구에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지원도 안 받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게릴라 같은 사람. 방송사 있을 때는 소위 문화계에 드러나 있는 사람만 주로 만나게 되죠. 인터뷰가 되게 다 그러니까 정말 그 구석구석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몰랐던 생활 문화의 부분들 또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문화에 모여가면서 처음 봤죠. 뭐 문화가 무슨 시골의 할아버지한테 돈이 된다고 이걸 하냐. 그분들한테는 지금 고춧값 100원 오르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권수도 선생님이 저보고 문화도 돈이 됩니다 했는데 뭐 돈이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똑같죠. 지역 주민들에게 뭐 제가 음악을 소개하고 글을 쓰기를 가르치고 하는 게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대단한 무슨 그런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듣게 되면은 주민들은 아, 저런 음악 세계도 있구나. 저것도 들을만 하구나.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흔쾌히 기획자를 믿고 가봅시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기획자도 자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신뢰도 굉장히 필요해요. 지역의 기획자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는 지역, 그런 게 무슨 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